반갑고요. 저는 뉴스킨 지금 남편과 함께 10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 EBA 이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올라온 이유는 저 이제 강의해 주실 권준범 사장님을 소개시켜 드리러 왔고요. 사실 권준범 사장님 오늘 여기에서 강의를 해 주시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과는 전혀 커미션 관계가 없어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도 이분에게는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스킨을 통해서 얻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서 뉴스킨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뉴스킨 하시면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실 거고요. 뉴스킨의 비전과 가치를 몸소 보여주실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뉴스킨 사업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권준범 사장님이 제 롤모델이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준범 사장님의 와이프가 와이프 되시는 윤혜정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의 강의를 되게 많이 듣고 이 뉴스킨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뉴스킨에서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면 저 사장님처럼 하고 싶다.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요. 또 함께 이제 살고 계시는 권준범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와 진짜 멋지다. 저 사장님 뇌가 되게 섹시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권준범 사장님은 뉴스킨의 비전과 같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의 삶을 통해서 어떤 마인드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뉴스킨을 해오셨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백만장자시고요. 백만장자 하면은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죠? 네. 수입 굉장히 많으시고요. 백만장자 하면 밖에서 정말 돈 많이 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밖에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존경스럽거나 닮고 싶거나 그 모습을 따라가고 싶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강의해 주신 이 권준범 사장님은 제가 뒤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하실 때 롤모델로 또 삼고 사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만장자 EBA 권준범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준범입니다. 날씨 좋죠? 좋은데 저는 좀 추워요. 추워서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감기 걸리신 분 계세요? 있으세요? 네. 제가 사실 감기 걸릴까봐 저희가 어제 랠리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2박 3일 갔다 왔는데 스태프들한테 독감이 이렇게 번져가지고요. 제가 오늘 부천 강의 와야 되는데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감기약 먹고 갔는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처음 오신 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좀 보면서 강의를 할 거예요.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딴 데 보고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얼마 안 남았죠. 되게 바쁘게 보낸 한 해였는데 제가 오늘 올해 마지막 강의예요. 오늘 오늘 마지막 강의.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이 가족 있는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옵니다. 내년 1월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마지막 강의고 마지막 강의를 부천센터에서 저와 커미션 관계가 한 분도 안 계시고 부천센터에 와서 강의를 하게 돼서 저 역시 마음 편하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미션 관계가 있으면요 되게 말을 좀 제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반갑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뉴스킨 사업 한지 이제 17년이 지났고요. 이제 해바뀌면 18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뉴스킨 되게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요. 32살에 시작해서 이제 내년에 50이 되니까 그래서 되게 오랜 세월을 뉴스킨과 함께 했고요. 어떻게 보면 3, 40대를 뉴스킨과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3, 40대 남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3, 40대 딱 생각나는 거. 힘들겠다. 그죠?
먹고 살기 힘들겠다. 아이들 키우려면 정말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3, 40대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 있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돈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 되니까 아이들 키웠겠죠. 그래서 요 아이가 지금 21살이 됐고요. 요 아이는 19살이 됐어요. 그래서 요맘때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누스킨과 함께 성장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스킨을 하기 전에는 그냥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32세의 지날 때 은행원이었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같이 은행 생활을 하고 있었던 여직원이었죠. 세 분 와 계세요. 세 분 와 계시고, 한 분은 다이아몬드가 되셨고요. 한 분은 라피즈가 되셨고요. 한 분은 오늘 처음 세미나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은행 생활을 한 건 은행원을 꿈꾸고 살아서 은행원 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니 먹고 사는 고민도 해야 되고 인생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나의 일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내린 선택은 좋아하는 일보다는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인의 삶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월급 모아서 저축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빨리 돈 모아서 나중에 은퇴할 때쯤 아니면 그 중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그 당시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면 안 되니? 라는 이야기들을 늘 들었거든요. 아버지처럼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좀 철밥통으로 사는 것도 좋은 인생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삶을 결정을 했고요. 또 직장 생활 하려면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맞죠?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60세에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저의 세대는 분명히 내가 40대 후반이면 은퇴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결혼을 언제 해야 될까? 왜냐하면 돈 벌어서 아이들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현직에 있을 때 아이들 시집 장가를 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결혼은 빨리 해야겠구나 생각해서 저는 27살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30이 되기 전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은행 생활을 계속했으면 지금은 퇴직했겠죠. 네. 뭐 아니면 잘 하고 있었으면 뭐 아직 은퇴하지 않고 지점장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하지만 저희 아이들 나이를 봤을 때는 제가 은행원 생활을 하면 지금 현직에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야 되는 결론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여기에 전제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처럼 돈 저축 많이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저축이 돼요? 요즘 직장 생활에서 저축 되나요? 솔직히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저는 직장 생활 하면서요. 내 몸소 되게 빨리 깨달았어요. 절대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매달 월급을 받으면 맞벌이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벌고 살기 때문에요. 사실 제 월급 갖고는 절대 안 됐어요. 그래서 매달 마이너스 재정을 살고 있었던 게 저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계속 살면 내 30대와 내 40대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직장인분 여기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5년 후에 나의 수입이 예측 가능해요? 직장인으로서 안 잘리면 가능하죠. 네. 5년 후에 내가 대리 진급하면 월급 정해져 있잖아요. 차장, 부장,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되면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럼 10년 후에 월급도 정해져 있겠죠.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15년 후에 수입도 정해져 있어요. 제가 뭘 했냐면요. 지금 힘든데 5년 후는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10년 후는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내 수입이 얼마일까? 중학교 때는 얼마일까? 고등학교 때는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일단
수입과 지출을 비교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수입이 늘어나는 건 정해져 있죠. 지출이 늘어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최저 생계비는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아이들 1살, 3살짜리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보다 분명히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대학 보내려면 돈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딸 시집 보내려면 돈 진짜 많이 들어가죠. 그 결론이 뭐였냐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60만 원이 줄지는 않겠구나. 오히려 더 늘어나겠구나. 그리고 나는 빚을 얻어서 삶을 살게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불보듯 뻔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이너스를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답이 없었어요. 주변의 선배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그래서 맞벌이 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늘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길래 누가 장가 빨리 가래 이런 얘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남들 다 살아. 그렇게 하면서 다 살아.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제가 원하는 해답을 얻지 못해서 했던 선택이 뭐냐면 책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 끝나고 그냥 가시면요. 안 돼요. 꼭 책을 사보세요. 책을 누스킨 책을 사보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책.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책을 뭘 봤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사봤어요. 왜냐하면 전 부자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럼 부자 아빠가 될 방법들을 제 주변에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책을 통해서 알아봐야겠다 해서 그 책을 봤어요.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1위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거든요. 그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였어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지금도 판매되는 책이 있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 책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사서 보시면 되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저는 그 책을 봤어요.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노력하면 기회가 오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시거든요. 지금은 77세가 되셨어요. 당신께서는 사실 이 삼형제를 되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금융권에 계셨고, 그럼 한국은행 아세요? 한국은행에 입행하셔서 금융감독원에 35년 계셨어요. 저는 전공이 예체능이에요. 음악 전공했어요. 음악 전공했는데 그렇게 안 생겼죠. 음악을 전공했는데 은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희 아버님 덕분이에요. 여러분 낙하산 아시죠? 금감원에 계시다 보니까 예체능을 전공한 우리 아들이 삶이 막막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은행에 취업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제가 살면서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부부를 불리고 전달해 준 게 누스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60세에 은퇴하셨거든요. 35년간 계셨어요. 금감원에 35년간 계셨는데 퇴직하시고요. 지금껏 18년인가 17년 동안 지금 전업주부로 살고 계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살고 계세요. 그런데 60세 때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냐면 평생 나는 이 직업을 통해서 평생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몸이 건강한데 일을 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퇴직금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당신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같은 은행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신 거죠. 나는 60이지만 우리 아들은 분명히 40대 중반에 나올 거고 40대 중반에 나오면 아버지야 퇴직금을 되게 많이 받고 나오셨지만 요즘 퇴직금 많이 못 받잖아요. 거의 1년에 정산해 주는 데가 많고 그러면 우리 아들은 45세 이후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셨대요. 우연히 친구분을 만나셨어요. 우연히 친구분을 만나셨는데 우연이 아니죠. 지금도 연락하시고 과거에도 연락하셨던 친구예요. 한국은행 입행동기시거든요. 이분은 외환은행으로 가셨고 외환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나온 은행이에요. 그래서 외환은행 가셨고 저희 아버님은 금감원으로 가셨고 친구분들끼리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죠. 골프 얘기, 건강 얘기 이런 말씀을 나누시다가 저희 아버님께 파마렉스 제품을 전달해 주셨어요. 관절이 안 좋으셔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직업병이 있으시거든요. 되게 부정적이세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약을 되게 좋아하세요.
파마넥스 꾸준히 들으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예. 파마넥스 먹고 별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꾸준히 복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죠. 저희 아버님은 꾸준히 드시다 보니까 효과가 있겠죠. 거기서 직업병이 발생한 거예요. 이제 부정적으로 이 파마넥스를 관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회사가 뭐길래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이 관절이 나아질까? 그래서 이 회사를 조사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직원들 통해서. 그리고 당신께서 세미나를 들으시고 세미나 강사들이 얘기하는 자료들을 다 조사해 보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삼형제 중에 한 놈에게 누스킨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제가 낙점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낙점이 되는 순간 되게 기뻤겠죠. 예. 예. 기분 되게 나빴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보수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도 없었지만 안 좋은 거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가 늙으셨구나. 예. 두 번째는 나는 이 누스킨에 대한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지도 않았고 아버지께서는 알아보고 이렇게 조사까지 철저히 하셨다면 분명히 내가 모르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생각 중에 저는 긍정적인 쪽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제 삶에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누스킨을 전 그날로부터 한 2달간 매일 와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17년 동안 누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요. 되게 감사한 두 분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누스킨을 왜 했을까를 이렇게 보면요. 저는 솔직히 누스킨 와가지고요. 첫 번째 누스킨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건 회사 보상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건 두 번째였고요. 뭐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전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누스킨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었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이 뚜렷히 있기 때문에 이걸 2달간 내가 이해할 때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누스킨 사업을 한 이유는 이거예요. 누스킨 하면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얻을 수 있겠구나였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있으세요? 가족. 대단하시네. 전 그건 생각 못 해봤는데. 네. 뭐 돈이 중요할 수도 있죠. 돈이 가장 소중할 수도 있고, 그죠? 건강이 소중할 수도 있고. 근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에요. 뭐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절대 행복한 건 아니죠. 맞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소중한 것의 행복의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렇다면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이 길어졌어요. 100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죽고 싶은데 건강해서 못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죠? 곧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거, 원하는 게 있는 게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소중한 건 행복 아닐까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행복이고 돈이 많은 것도 행복이고 건강한 것도 행복이고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는 거.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싶어서 누스킨을 시작했고요. 그 누스킨이 내가 원하는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 지금 행복한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게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의 노력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꼭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저하고 상관없네요. 전 지금 행복해요라고 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저희 남편 직장 튼튼하고요. 뭐 돈 적게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먹고 살만해요. 저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근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관점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관점이 틀려요. 행복은 현재 시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한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이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는 있겠죠. 저보다는 행복하죠. 전 서 있고 여러분 앉아 계시니까. 근데 그건 현재 관점이죠. 시간이 지나면 1시간 지나 보세요. 지금처럼 행복할까요? 아씨 배고파 죽겠는데 왜 안 끝내? 이런 생각할걸요? 그 2시간 앉아있으면 미쳐버리겠네?
3시간 앉아 있으면 그건요 고문이에요. 맞지 않아요? 지금 편하다고 생각한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후에는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더 오래되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착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건 뭐예요? 내가 1시간을 앉았어요. 불편해요. 일어나고 싶어요. 그럼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 있다가 눕고 싶으면 눕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 편한 자세를 오래 지속하면 불편한 것처럼, 그래서 일어나 있으면 또 그 시간을 오래 지속하면 불편해져요. 누워 있는 것조차도 오래 있으면 그것도 곤욕이라고요. 곧 인생의 가장 소중한 행복은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은행 생활이 죽기보다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지금 어떻게 제대로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하지만 이 상태를 15년 지속하면요, 분명히 나한테는 불편한 미래가 올 거고 더 불행해진 미래가 올기 때문에 누스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편안함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는지, 그걸 장담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게 끝나는 10년 후는 어떤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불확실하다면 알아보셔야 돼요. 뭘 알아보시냐면, 내가 만약에 선택한 그 일이 지금 미래의 내 모습을 계속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를 알아보고 가는 게, 저는 제품을 알아보고 사업을 알아보고 보상을 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그게 제 누스킨 검토의 가장 큰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스킨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예요. 사실 은행 생활하면서 되게 열심히 일했거든요. 열심히 일했는데 나아지는 건 없더라고요. 오히려 가족과의 시간은 더 멀어지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냥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죠? 근데 그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 신혼 살림을요, 원룸 오피스텔에서 시작했어요. 이거 둘째 아이거든요. 지금 19살이 돼 있는데 싱크대에서 목욕시켰어요. 왜 이 목욕을 시켰을까요? 여기서 편해서? 아니요, 목욕시킬 데가 없어서. 원룸 오피스텔이라 그냥 화장실, 주방, 방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아이 둘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목욕시키는 와이프의 뒷모습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난하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맞죠? 가난하다고 절대 불행한 건 아니에요. 진짜 불행은 뭔지 아세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도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그 가난이 행복이에요. 맞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5년 후에 이렇게 될 거잖아. 나 열심히 할래. 이것도 추억이지 뭐. 이렇게 살 수 있지만 미래가 불투명하면요, 가난한 건 불행이 돼요. 근데 저희는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불행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되게 많은 싸움을 했었죠. 우리가 우리 나이표죠. 여러분 나이 어디 있으세요? 저는 32살에 누스킨을 만났거든요. 32살에 누스킨 만나서 3년간 투잡으로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은행 생활 끝나면 퇴근하면 바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말에도 나와서 공부했어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겠죠. 사람이 2가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쉬는 날도 없는데. 쉬는 날 없이 일하는데. 그렇죠? 직장인은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전 주말에 쉬지 않았어요.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면 여행을 가는데 전 여행을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인생 중에 전 이때보다 이때가 훨씬 소중하거든요. 맞지 않아요? 3년 스트레스 받고 55년 행복한 걸 선택한 거예요.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제 나이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요 나이 때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솔직히요, 저한테 제가 이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았을 때 저한테 손가락질 하던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긴 받죠.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이 받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아니더라고요. 더 성장하기 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지금 누스킨 사업 해보자고 그러면 분명히 다 이런 얘기예요. 야, 시간이 어딨냐? 야, 바빠 죽겠어. 야, 나 스트레스 받으면 못해. 아, 나 그냥 살래. 예. 아,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일 수도 있죠. 평범한 사람은 눈앞의 것만 봐요. 미래를 못 봐요. 왠지 아세요? 눈앞의 것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해줘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요. 눈앞에 갖다 대보세요. 봐보세요. 앞이 보여요? 어지럽죠? 정신 하나도 없죠?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를 봐보세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관점이요. 저 멀리 있대요. 근데 평범하게 사는 대부분의 관점은 다 여기 있대요. 그래서 애 때문에 힘들어요. 애 때문에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돈 때문에 못해요. 남편 때문에 못해요. 정신 하나도 없어서 못해요.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왜?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감기 걸리셨어요? 네. 그래서 저 사업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봐주셨거든요. 이게 애 보는 거예요. 거의 방치 수준이죠. 방치 수준. 여기 눈 멍까지 들었어요. 멍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저희 어머님이 늘 했던 얘기예요. 이거예요. 그거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아시죠? 그 독침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잖아요. 돈도 좋지만 애들이 무슨 죄니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 아이고 한숨 쉬는 거 있죠. 그 얘기를 매일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죠. 엄마 사랑을 받고 자라야죠. 근데 엄마가 일을 하면 애 사랑 안 줘요? 오히려 갔다 와서 더 많이 사랑을 주죠.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이때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자기 삶을 살 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선택해야죠. 내가 아이들에게 책임을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젠지. 이때예요? 이때 아니에요. 아이들 성장기예요.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 본인의 인생의 꿈을 설정할 때 부모가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아이들이 자기 꿈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부모의 지갑만큼 살아요. 자금, 경제적인 자금에 따라서 아이들 미래가 결정돼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이 성장기 때 정말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부모가 돼야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저는 참고로 초등학교 때는 야구 선수가 꿈이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음악을 했어요. 음악을 했는데 저는 이걸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저희 아버님 주머니 사정 때문에 못했어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야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구를 왜 하고 싶은데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야구가 쉬워 보여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건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게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음악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너 딴딸이란다. 딴따라 하라고 파라군 보낸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맨날 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셨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 혼자 스스로 음대를 갔거든요. 음악대학을 갔는데 저는 레슨도 한번 못 받고 갔어요. 왜? 집에서 돈을 지원 안 해주니까.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분명히 상처받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아빠가 돼서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다 거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월급쟁이에요. 그럼 수입은 정해져 있고 지출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일을 하게 되면 야구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음악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저로 인해서 주변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용돈을 못 받으시던가, 그죠? 제 동생이 공부 하나를 더 못하던가.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되면 우리 아이들한텐 그런 삶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늘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건 취미로 해라.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 늘 들어왔잖아요. 그런 말은 아이들한테는 절대 해주지 말자가 저희 와이프와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했죠. 이거는 사업 시작하고 1년 후에 미국 컨벤션 갔을 때 라피즈 때 간 거거든요. 얼굴에 표정 도끼 보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던 계기는요. 딱 하나예요. 유선인 사용, 지금 2천만 장자 유선인 사용 강의 듣고 결정했어요. 사업 설명이 아니에요. 유선인 사용의 직업은 호주 이민자셨어요. 호주 이민자들의 삶이 어떤지 아시죠? 그냥 청소 용역했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 사진과 이분이 누스킨에서 100만 장자 됐을 때 아이들 사진, 비포 애프터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사업을 결정한 거예요. 누스킨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누스킨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나 이거 무조건 할게. 단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그 순간 나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작했죠. 은행 월급 뻔하죠. 그런데 저는 이게 언제예요? 2010년 1월이죠. 10년 1월에 사실 누스킨 하면서 처음으로 가장 많은 소득을 받았던 때가 이 1,000만 원 넘는 소득을 받았던 때가 이때였어요. 3천만 원의 소득을 받았어요. 예. 물론 지금은 뭐 이거보다 많이 벌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00만 원 받던 사람이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돈이면 아이들 원하는 대로 공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 삶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행동을 원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바로 준다면 다 할걸요? 맞죠? 예. 그 힘든 것도 다 할걸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내 행동의 대가를 바로 원하지 않아요. 왜? 그건 근로소득이거든요. 나는 내가 원하는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을 버는데 저희는 8년 걸렸어요. 그래서 100만 장자가 됐죠. 아이들이 삶이 어떨까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우리 아이들 삶이 180도로 바뀌었죠. 뭐 할 건 없는데. 이 아이는 직업이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하고 대화를 했어요.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 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2학년 겨울방학 때 엄마 나는 음악하고 춤추고 노래할 때 너무 행복해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 설계를 다 갖고 왔더라고요. 나는 뮤지컬을 하고 싶은데 뮤지컬을 해서 성공하려면 내가 원하는 예고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개원예고였어요. 거기 우리나라 뮤지컬 배우들 되게 많이 졸업했거든요. 그 학교를 가고 싶어요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무용, 연기, 음악 이런 것들 다 배웠죠. 이 아이한테 고3 수험 기간에 매달 들어갔던 돈이 한 달에 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지금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뮤지컬 연출 기획을 공부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캐나다에는 전 세계 많은 아티스트들이 들어와서 공연하는 곳이 많거든요. 거기서 본인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접 무대 조명도 하고 대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본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둘째 아이죠. 기저귀 갈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둘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여름 때인가요? 여름 때인가요? 본인은 뭘 좋아하는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 아이는 미술학원을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어릴 때 그림책 보면요, 낙서하는 아이들 있죠. 혼내지 마세요. 낙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낙서를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좀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기는 그림 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미술학원 좀 보내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중학교 2학년 여름 이후였어요. 근데 한 번도 미술학원을 가지 않은 아이인데 분당에 있는 입시 미술학원을 가서 이 아이가 그림 테스트를 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건 재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죠. 근데 아이가 재능이 있으면 막 겁부터 나죠. 얘 유학 보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얘 미술학원 또 보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막 타협하죠. 준범아, 세상에 그림 잘 그리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건 굳이 돈 벌어서 그거를 직업으로 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 그냥 평범하게 살아. 이런 얘기하는 부모 되게 많죠. 그래서 저희 윤회정사에 뭘 얘기했냐면, 원장님, 이 아이가 이런 정도의 그림 실력이면 이 아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키우고 싶은데 이런 아이들은 외국에 아트 전문으로 하는 학교에 보내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트 스쿨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전형들을 다 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 밴쿠버로 간 거예요. 랭리 파인 아트 스쿨이라고 시험을 봐서 붙었어요. 그래서 혼자 곧 중학교 2학년 겨울에 혼자 캐나다로 넘어가서 지금껏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윤혜정 사양은 자기가 시작했을 때 생각한 목표 있죠.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고 어느 정도 했을 때 아이들의 공부를 후원해 주러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2016년 6월에 갔거든요. 2017년 6월인가? 네. 1년 반 전이면 2017년이죠. 1년 반 전에 아이들이 있는 밴쿠버로 갔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갔어요. 근데 사실 누스킨이 은퇴가 돼요? 그냥 가 있는 곳이 일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미팅하고 있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자주 가는 이유가 거기 팀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트레이닝하고 초대 강의하고 그러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떠났어요. 그러면 저는 혼자 남았겠죠. 그래서 저는 결혼 21년 차에서 인생의 꿈을 이뤘어요. 이렇게 가끔 떨어져 사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가서 한 달간 아이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있다 오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컸어요. 사실 저희는 아이들을 그냥 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냥 우리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아이를 키우고 싶진 않았어요. 그 준비를 17년 전에 한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져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있잖아요. 우리 태어나면서 그런 거 하죠. 나는 왜 이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우리 아빠는 못생겨서 내 얼굴이 이럴까? 막 이런 한탄 해봤잖아요. 정우성은 도대체 아빠가 누구길래 저렇게 잘생겼을까? 탓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그런 불편한 미래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이 컸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고요. 이제 내일 모레 만나죠. 만나서 또 이건 저희 집 앞에 있는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그냥 집 앞에서 지금 날씨 되게 좋거든요. 캐나다는 6, 7, 8, 9, 10월에 날씨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면 이렇게 집에서 보자기 들고 가가지고 여기서 아이들과 피크닉하고 우리 그런 삶 다 꿈꿨잖아요. 그죠? 세상에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아요. 그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근데 삼겹살 구워 먹고 있네요. 이건 밴쿠버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는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것보다는요.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직장 생활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 저녁 되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내가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해도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사실 이건 브라이스 캐년이죠. 자이언트 캐년, 5대 캐년이 있죠. 미국에는. 그래서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이 여기 들어있는 거 아시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을 벌써 5번이나 갔다 왔어요. 근데 정말 여행도 자유롭게 많이 다니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대만, 그리고 라스베가스, 여기 그랜드 캐년, 싱가포르, 티메리트 리더분들은 더 많은 곳을 다니고 있지만 사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가는 여행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니고 있고. 무엇이든 할 자유, 아무것도 안 할 자유. 이거 원하지 않아요? 돈보다 이걸 더 원하잖아요. 맞죠? 이게 자유예요. 그 자유를 이뤄줄 수 있는 게 누스킨 안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자유를 꿈꾼다면,
알아봐야 돼요, 안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죠. 알아보는 데는 돈 들지 않아요. 노력이 들어가죠.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리고 나도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아깝지 않아요? 제가 2달 동안 검토해 본 건 그 이유 때문이에요. 괜히 버렸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자, 누스킨을 많은 사람들이 봐 오셨고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누스킨 하면 성공한다. 누스킨 하면 실패한다. 뭐가 더 많아요? 실패한다. 맞죠?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토하는데 그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저 역시도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야,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야, 그거 나쁜 거야. 야, 그거 해서 다 성공하면 다 했지. 야, 누구도 했다 그만두고 누구 해도 그만두고.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야, 속지 마. 정신 좀 차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검토는 그걸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누스킨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아세요? 진입 장벽이 없어요. 아무나 다 시작할 수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살면서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 다이어트 나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잘나신 분들이네. 안 하게 생기셨네요. 다, 예. 다 해봤잖아. 그래서 그럼 거의 다 한 거잖아요. 난 다이어트 성공했다 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왠지 아세요? 다이어트 하는데 사실 진입장벽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오래 갔죠. 다이어트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처음 먹은 마음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뚱뚱한 것보단 날씬한 게 낫잖아요. 다 꿈꾸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단 살 빼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대로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죠. 맞죠? 그런데 진짜 살을 빼야 된다면 해요, 안 해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맞잖아요. 누스킨 제대로 하면 한 달에 못해도 3천만 원 벌어요, 안 벌어요? 벌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맞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그거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성공했어요? 전 그 결과가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결과였거든요. 저게 아니면 안 됐거든요. 절대적인 Y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 한 거예요. 와,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하셨어요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식단 조절하고 가볍게 운동 좀 하고 생활 습관 바꾸면 날씬해져요, 안 해져요? 그 간단한 걸 오래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변화하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려면요, 생활 습관 변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음식, 그죠? 음식 섭취하는 것도 변화 만들어야죠. 지방질보다는 몸에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누워있기보다는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누스킨도 그런 작은 변화를 통해서 성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다 만 사람들의 대부분의 게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와 똑같다고요. 야, 돈 많으면 좋지 해서 시작했는데요, 꾸준히 못한 거죠. 성공하는 데는요, 방법이 존재할까요? 존재해요. 그래서 성공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공도 학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제대로 하시면 누스킨 쉽게 할 수 있어요. 성공자들이 하는 얘기죠. 이 성공학의 기초거든요. 성공하려면 be, do, have를 가져라. be, do, have. 되는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있느냐를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건 많은데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do와 have를 못 갖는 거예요. 좋은 차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큰 집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렇게 추울 땐 따뜻한 나라 여행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못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의 내 위치에선 절대 못 하죠. 그래서 B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제 B는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20살 때 본 영화 리차드 기어, 줄리아 로버츠와 함께한 프리티 우먼에 나오는 리차드 기어였어요. 저는 이런 남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거 뭐냐면 좀 푸근하고 따뜻하고 능력 있고,
남들 도와줄 수 있는 남자. 그냥 밥값 내기 싫어서 구두끈 묶는 남자가 아니라 정말 남들에게 편안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걸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걸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은행원이면 절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뭘 바꾼 거예요? B를 바꾼 거예요. 은행원이 아니라 사업가가 돼야겠다. 하지만 사업가가 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배워야겠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게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 찾는 게 누스킨이죠. 얼마나 멋져요. 공식은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우리 사회는요. 95대 5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렇죠? 한국 사회에 있는 현금의 95%를 5%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를 95% 사람들이 나눠 쓰고 있어요. 그러면 바뀌는 게 딱 고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 고정돼요. 5%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해야 돼. 95%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5%는 돈은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95%는 돈은 나쁜 거라고 얘기해요. 그 생각이 틀려요. 여러분도 5%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가장 절대적인 이유, 5%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돼요. 그렇죠? 95에 있으면서 5%를 동경하는 사람이 5%될 확률이 높다고요. 95% 있으면서 5%를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 5%가 안 돼요. 돈을 부정하면 절대 5%가 될 수 없다고요. 맞잖아요. 여기 나오죠. 5%는 타인의 조언, 충고, 외부 정보들을 받아들여 시대 변화에 적응한 경우 5%가 된대요. 95% 사람들은 5%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고요. 공부 못하는 95%는 공부 잘하는 5%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고요. 날씬하지 않은 95% 사람들은 날씬하고 싶다면 날씬한 5%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고요. 맞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싫어하고 나쁜 거라고 그건 공부가 다야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공부 잘할 수 없다고요. 날씬해서 뭐하게 라고 한다면 절대 날씬해질 수 없다고요. 뭐 지금 어때서 라고 생각하면 절대 나아질 수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전부예요. 맞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과서 탓 안 해요. 책 탓 안 해요. 참고서 탓 안 해요. 맞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거 하잖아요. 곧 연장 탓을 안 한다고요. 누스키는 그걸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는 살면서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았어요. 미래에 충실하며 지금에 충실하며 만들어지는 미래를 살았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근면성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나아졌어요? 5년 전에 열심히 안 살았어요? 10년 전에 열심히 안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살았으면 나아져야죠. 왜 열심히 살았는데 점점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안 나아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95%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생겨요. 맞죠? 그게 95%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거 솔직히 누구한테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학교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5%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요. 한국 사회 교육 현실과 선진국과 틀린 거 아시죠? 미국, 캐나다 가면 교육 그렇게 안 세워요. 안 시켜요. 그거 뭐냐면 학교라는 집단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잘 사는 5%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학교가 뭐예요? 입시를 위해서 학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공부하는 게 뭐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면 어디 가요?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학점. 그죠? 그런 암기식 교육 시키잖아요.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5%는 이렇게 안 살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잖아요. 미래에 충실하며 만들어진 현재. 지금 주어진 일이 아니라 미래에 되고 싶은 걸 찍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 5%는 아이들 어떻게 키워요? 유학 보내잖아요. 맞잖아요. 유학 보내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유학 보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죠? 왜? 평생 5%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과 이렇게 사는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늘 열심히 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달라지는 건 뭔지 아세요? 미래가 틀리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누스킨을 전달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너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누스킨 일 검토해보고 아버지와 같은 미래는 만들지 마라 라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닥치면 아는 거죠. 결국은 내가 그걸 닥쳐봐야 죽는구나 하죠. 벼랑 끝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IQ가 중요해요? AQ가 중요해요? AQ가 중요해요. IQ는 언제 중요했어요? 평생 직장의 시대에 중요했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5%를 위해서. 왜 입사 지원서에까지 IQ를 써야 되는데요? 그 이유 아세요? 이왕이면 머리 좋은 사람 뽑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사람도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은 등급이에요. 맞죠? 그건 뭐예요? 주인이 선택하기 편하게. 얘는요,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어디 나왔고요? 학점이 얼마고요? 얼마예요? 골라가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소고기 고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는 어디 산이고요? 몇 등급이고요? 소고기도 등급 있는 거 아시죠? 누구를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맞잖아요. 우린 제품이라고요. 그래서 IQ가 중요했다고요. 근데 지금 IQ 안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AQ가 중요하다고요. 왜? 우리는 누군가의 앞으로의 삶은 누군가에게 구속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요. 내 자신이 나를 고용하는 세상에 살아야 된다고요. 평생 직장은 끝났고 평생 직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IQ가 아니라 역경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하죠. TV 틀면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하죠. 강연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의 IQ보다 국민의 역경지수가 높아야 돼요. 자꾸 부도나면 안 되잖아요. 가게에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내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직장인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금 솔직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남편, 나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몇 년까지 다닐 수 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앞으로 언제가 끝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끝과 앞으로 인생의 끝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분명히 50년 이상이 남아 있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뭐 먹고 살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직장 그러면 이런 얘기하죠. 직장 그만두면 빵가게 차리면 되죠. 뭐 커피숍 차리면 되죠. 이런 얘기예요. 그게 쉬워요? 절대 안 되죠. 자영업자 사실 돈 벌고 먹기 힘들어요. 그죠? 커피숍을 해도요. 내 이름으로 커피숍 해도 이왕이면 스타벅스 해야죠. 맞지 않아요? 망할 확률이 적은 거. 근데 스타벅스도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근데 스타벅스 하나 있으려면 수십억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잖아요. 뭐 그거 있으면 뭐하러 굳이 스타벅스 해요? 그죠? 그리고 자영업은요. 이제는요. 자기 건물에서 해야 돼요. 자영업이 과거에 10년, 20년 전에는 우리 같은 영세한 국민들의 생활 터전이었죠. 근데 지금은 대기업의 터전이에요. 모든 자영업은 지금 대기업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견말이라는 프로에 나왔던 기사죠.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변한다고 나오죠. 알파고 때문에. 우리 알파고하고 이세돌 씨 바둑 보셨죠?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 그래서 기뻤어요?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이세돌을 띄우려고?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보여주려고. 평생 바둑을 둔 사람과 잠깐 바둑을 둔 사람과 사람이란다. 컴퓨터가 이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맞죠? 그럼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식을 쓰는 직업은 선택하지 말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생활 습관, 우리 부모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잖아요. 우리 부모가 세무사였으면 세무사 해야 되고, 회계 판사였으면 판사 해야 되고, 의사였으면 의사 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텔레마케터 99% 없어지고, 시계수송공 99% 없어지고, 스포츠 심판 98%, 회계사 94%, 택시기사 89%, 프로그래머 48%. 정말 안 된 이야기지만,
지금 택시 노조 막 하잖아요. 근데요, 이미 택시 기사는 뭐 뭐예요? 카풀 뭐 그거 아니더라도 없어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무인 자동차로 다 택시화 시키잖아요. 인건비보다 컴퓨터 몇 대 가지고 이렇게 로봇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싸고요. 정확하고 안전하대요. 어쩔 수 없죠. 이제 수술은 누가 한다? 사람이 하지 않고 로봇가 한다. 왜? 로봇가 더 빠르게 정교하게 하거든요. 그죠? 사람 하나 의사로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어찌됐건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일들이 컴퓨터의 지배를 받는 직업을 선택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2020년까지 사무행정직 등 일자리 716만 개가 사라진대요. 그 사라지는 순위가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반복적 업무 직업 종사자 일자리래요. 서민들의 대부분이 반복적 업무 종사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부분 일들은 반복적 업무 종사자죠. 저 은행 다닐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제가 뒤에서 책임자 있으면 전표에 도장 찍거든요. 이걸 왜 내가 찍나? 그냥 버튼 누르면 알아서 찍으면 안 되나? 맞잖아요.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컴퓨터 잘 못하는데 뭐하러 컴퓨터 배워? 나중에 알아서 야 이거 쳐줘 하면 알아서 쳐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셨죠? 그죠? 이걸 굳이 내가 연봉을 많이 받는 내가 이걸 하려고 나와야 되나? 이거 분명히 없어질 텐데. 그리고 과거에 은행 창구에 여직원들 되게 많았죠.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그조차도 대부분 계약직이에요. 그렇잖아요. 한국의 학생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엘븐 토플러가 얘기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 낭비하고 있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왜 학교 다녀서 이런 공부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어요. 내가 깨어 있었죠. 내가 사는데 이게 무슨 상관 있어? 수학을 이거 내가 왜 알아야 돼? 더하기 뺐으면 나누기 하면 되지. 뭐 내가 저 수학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영어는 제가 좀 후회는 하고 있지만 통역 쓰면 되잖아요. 여기 리더분들 영어 다 잘하세요? 아니잖아요. 오면 다 통역 다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네. 자,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뭐냐면 많은 사람 뉴스킨을 전하면 제 또래도 마찬가지. 야, 이 나이에 뭐 아이씨 다 늦어가지고 너 할 때 했으면 몰라도 나 지금 야 다 늙어서 뭐 이런 얘기예요. 뭐가 늙었어요 49세가. 그죠? 중년이 뭐예요? 중년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될 시기를 중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40, 50대가 중년이었어요. 맞죠? 지금 중년은 언제나 55세, 75세. 75 적어도 75세까지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관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75세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할 수 없다면 빨리 다른 일을 찾아야죠. 그 일을 때려치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일을 시작하시면 된다고요. 저처럼. 저 은행 바로 때려치고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했죠. 자, 그리고 또 미래 시간표를 바꿔야죠. 과거에는 40, 50대에 맞춰서 가정의 시간표가 미래 시간표가 만들어졌죠. 아, 우리 남편이 50대 퇴직하면 연금보험 들은 거 하고 연금보험 들은 거 이때 타서 매달 2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 아, 노후 준비해야겠다. 그게 노후 준비가 돼요? 안 되죠. 40, 50대에 맞춰져서. 그럼 경제활동 25년 하고 노후 생활을 55년 해라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의 미래 시간표도 70대, 80대까지 일하는 거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2020년 인간의 평균 수명은 100세에 이른데요.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어요. 2년만 잘 버티세요. 100세까지 사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140까지 산대요. 지금 태어나는 아까 저 깐난 아이 140세까지 살아요. 그죠?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미래는 진짜 빠르게 변한다고요. 곧 이 얘기는 과거의 생각으로 현재 오늘을 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형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요. 스프링복이에요. 아프리카 사는 영향이에요. 같이 모여 다녀요. 이렇게 수백 마리의 스프링복이 같이 다녀요. 풀을 뜯어먹죠.
이 중에 대장이 있겠죠. 대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럼 같이 뛰어요. 막 흙바람, 먼지바람 내면서 뛰겠죠. 그러면 아프리카는 낭떠러지 되게 많죠. 앞에 뛰던 대장이 낭떠러지를 발견했어요. 섰어요. 뒤에 따라오는 영양들은 90%가 떨어져 죽어요. 이걸 왜 중앙일보에서 얘기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살고 있대요. 남들 하니까, 남들 그렇게 사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뭐 그저 특별한 거 있어요? 뭐 삶을 사는 거지. 다들 먹고 사는데요, 뭐 이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거나 갔더니 내 자리가 없어지거나 열심히 오늘 빵을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 끝났다고 나가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내가 커피를 볶고 있었더니 옆에 3층짜리 스타벅스가 들어왔어요. 그게 다 벼랑이라고요. 맞죠? 자영업자들이요, 점포 한 번 옮기려면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돈 또 다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버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다 건물주가 돈 벌잖아요. 그죠? 인테리어 업체가 돈 벌고. 그래서 너는 누스킨을 선택했어요. 누스킨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검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스킨뿐만 아니라 모든 결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형상이 있대요. 예를 들면 저는 파라군 나왔어요. 단대부고 나왔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제 삼형제 중에 공부 제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 좀 잘하라고 애써 파라군을 보냈어요.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파라군 보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교육 시스템 첫 번째 잘 된 이유가 뭐예요? 좋은 친구들이 많고 좋은 선배들이 많고 좋은 선생님이 많아요. 시스템이 좋다고요. 아, 거기 가면 준범이가 좋은 친구들 사귀어서 좋은 선생님이 돼서 공부 잘하겠구나. 예. 얘는 똑똑한데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저 서울연고대 갔어요? 못 갔어요. 전문대 나왔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굳이 좋은 학교 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수업 받고요. 굳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거기선 공부 못하는 친구들 찾기가 힘든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전문대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껏 하는 얘기예요. 아이 키우는 부모한테 애들 좋은 학교 보낼 필요 없어요. 우리 준범이 돈 들여서 파라군 보냈더니 전문대 나오고 아이고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학교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누스킨을 했다 그만뒀다고 그 누스킨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걸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그거 되게 힘든 일이야. 그 사람 기준에 힘들 수도 있다고요. 내 기준으로 보셔야죠. 그러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검토를 하실 때는요. 주변의 의견을 물어보시면 안 돼요. 스스로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비즈니스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어려움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검토할 땐 기준이 있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검토할 땐 회사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한 이유, 은행은 내 앞으로 15년은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 그런데 15년 이후가 불확실해요. 그럼 전 중요한 게 인생에서 15년 이후예요. 그럼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고 있다면 저의 수입은 언제까지 지속되길 바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후까지. 그죠? 그러면 제가 32세에 시작했으면 적어도 70세까지는 이상이 없는 회사여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회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검토할 때 재무제표 좀 떼보세요. 재무제표. 누스킨 코리아 재무제표 떼보셨어요? 네. 금융감독원 사이트 들어가면 DART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누스킨 코리아 재무제표도 나오고요. 그리고 글로벌 누스킨 재무제표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들어가면 누스킨 재무제표 있어요. 보세요. 진짜 무부채 경영을 하고 있는지, 매출은 얼마인지, 그리고 경제인들이 평가하는 누스킨 리포트들도 있어요. 그 리포트 자료도 좀 보시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회사인지, 그리고 100년간 이상이 없으려면 전 세계 수천만 개 기업 중에 상위에 있어야 돼요? 하위에 있어야 돼요? 상위. 그럼 여러분 기업 중에 이 정도 등급이면, 이 정도 회사의 등급, 이 정도 회사가 갖고 있는 등급이라면 상위다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삼성은 한참 부족해요.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IBM 이런 회사들이 최고의 회사죠. 그죠? 그게 60등급 중에 가장 상위 1등급 안에 있는 회사예요. 60등급으로 나누거든요. 삼성은 그 60등급 중에요. 한 20 몇 등급에 있어요. 뭐 소니, 도요타 이런 데도 한 10 몇 등급에 있고. 그러면 그 1등급의 IBM, 누스킨이 1등급에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정도 회사라면 무너질 염려 없겠죠. 근데 한국 시장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등급 보셨어요? 등급이 없어요. 대부분 등급이 없어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빼볼래도 뗄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어요. 맞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거 알아보세요. 두 번째, 제품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일반 시중에 파는 제품보다 좋다, 나쁘다? 좋다. 그건 상식이에요. 맞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일반 유통기업은 돈을 어디다 다 써요? 광고 유통비에 다 써요. 그죠? 원가는 얼마 안 돼요. 제품의 질은 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급 재료를 썼는지. 광고가 아니라고요. 병뚜껑이 아니라고요. 디자인이 아니라고요. 어떤 성분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용량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화장품 용량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원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원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제품은 일반 유통 회사보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 그죠? 그렇다고 다 좋지는 않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다 마케팅이라고 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죠? 아닌 회사도 분명히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어느 정도 좋아야 되냐면요. 세계 최고여야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피부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피부가 썩 좋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 저 같은 비전문가가 얘기를 해서 지식을 전해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랑콤, 누스킨 똑같이 좋다. 누가 잘할 수 있어요? 아니, 누가 잘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잘할까요? 전문가들이 잘할까요? 전문가들이 잘해요. 전 비전문가잖아요. 저와 같은 비전문가 평범한 사람이 화장품도 제대로 써보지 않은 사람이 하려면 세계 최고여야죠. 왜? 세계 최고면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맞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팔지 않아도 되잖아요. 팔지 않아도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 전해서 그들이 써보고 그들이 집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소비자 100명 만드는 거 제가 다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 명을 통해서 100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세계 최고 제품이었죠. 맞죠?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세계 최고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회죠. 누스킨이 한국에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죠? 그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끝물이라고. 끝물 아니에요. 이제 점도 안 찍었어요. 한국 누스킨에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한 5, 6천 명밖에 안 돼요. 그죠? 대부분 소비자들이 사업자이신 분도 되게 많죠. 한 2, 3천 명은 소비자인데 사업자. 내가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구분 못 하시는 분. 2, 3천 명. 진짜 사업자 마인드를 갖고 하는 사람 5, 6천 명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얼만데요. 그리고 누스킨 매출 그닥 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죠. 그닥 크지 않은데 백만장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비즈니스를 검토하기 전에 나부터 검토해 보세요. 뭘 검토하는지 아세요? 난 진짜 간절한가? 내 인생 삶에 되게 간절한가? 솔직한가? 그리고 얼마든지 배울 용의가 있나 검토해 보세요. 왜 하다가 많은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이 세 가지는 세계 최고인데 내가 후졌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가죠. 맞잖아요. 아무리 슈퍼 엔진을 끼면 뭐예요? 세 개 타이어는 광폭 타이어인데 하나는 자전거 타이어예요.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이 가치를 키우는데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 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스킨 성공자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게 그들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누스킨 하고 있다고 돈 많이 주지 않아요. 그만한 노력을 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죠. 그 노력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검토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껏 잘 듣고 야 준범아 힐슨 진짜 회사 좋다. 야 진짜 부럽다. 잘 되면 진짜 좋은데 근데 있잖아 나하고는 안 맞아. 뭐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딴 거 못해. 나하고는 안 맞아. 그거 아무나 아니야. 내가 어디 봐서 나하고 안 맞아. 적성이 안 맞아.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겁나 많다. 제가 아까 그랬죠.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은 뭐가 틀리다고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관점. 그죠? 아까 그래서 이 관점, 의자 관점 얘기했죠. 그것처럼 이것도 관점의 차이예요. 적성의 관점. 적성은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 일로 만들어진 결과가 적성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여행 다니고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막 사는 거 적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적성에 맞죠? 그걸 맞추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공부가 적성에 맞아서 열심히 해요?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만들어지는 그 미래가 적성에 맞는 거예요. 매일 퇴근 후에 운동하는 그 아주머니는 그 운동이 적성에 맞아서 운동을 할까요? 아니에요. 운동해서 만들어지는 그 몸매가 적성에 맞아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권준범과 윤혜정이라는 사람은 17년 동안 누스킨 얘기하고 제품 얘기하고 리크루팅이 적성에 맞아서 이걸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해서 만들어진 우리 가족의 미래가 적성에 맞아서 그렇죠. 전 가난하게 못 살겠던데요. 전 불편한 건 딱 싫던데요. 내가 원하는 건 하고 살아야 되던데요. 이렇게 세상이 좋고요. 할 일도 많은데 여행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데 사무실 책상에 박혀가지고 일하는 거 저 적성에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게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검토는 이거 알아보셔요. 그래 나도 열심히 알아보고 검토하고 준비하면 권준범처럼 살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리더분들처럼 살 수 있을까? 이거 검토하세요. 괜히 검토의 노력은 안 하고 물어보지 마시고 사회 봤을 땐 제가 성공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죠.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뭘 안다고 열심히 해요. 맞잖아요. 저 좀 다 알아요. 뭐 이런 거 뭐 다 들어왔고 뭐 예전에 아메이도 좀 해봤고요. 저 열심히 저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스폰서 믿고 열심히 할게요. 이것도 하지 마시고. 왜 스폰서를 믿어요? 나를 믿어야지. 물론 성공적인 리더 스폰서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따르는 건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나를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 확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열심히 살지 않아요? 맞죠?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확신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술이 떡이 돼도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김장철에도 출근하던데요? 대단하던데요? 누스킨 오시면 희한한 거 보실 수 있어요. 김장철엔 출근을 안 해요. 예. 그리고요, 아프면 출근 안 해요. 시어머니 올라오시면 출근을 안 하던데요? 예. 맞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정말 궁금해요. 직장인의 확신은 뭐냐면 술이 떡이 돼도 나가는 이유는 내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면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거든요. 그 확신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곧 이 결론은 뭐든지 확신이 사람을 움직여요. 왜 17년간 했는지 아세요? 이 확신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년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누스킨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1년 후에 여기 계신 리더분이 장미옥 사장님이 1억을 준대요. 열심히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할걸요? 왜? 확신이 없거든. 진짜 줄까? 야 그냥 말로 한 거잖아. 그럼 이 확신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서 받아야죠. 계약서 써야죠. 그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법원 공탁 걸어야죠. 그리고 1억 넣어놓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그러고 나서 내일부터 딱딱 했어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출근하고 퇴근하는 약속만 지키면 장미옥 사님이 1억 주는데 왜 안 할까요? 하죠. 이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그 확신이 있으면요. 다 해요. 왜 돈 못 버는데요? 왜 누구는 잘 버는데요? 그 확신이에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요. 미래의 가치에 확신을 갖고 해요. 그래서 뭐 해요? 돈을 투자해서 하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투자해서 하잖아요. 이 건물 안 맞아요? 아니에요. 투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만 지어요. 맞잖아요.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요. 맞죠? 근데 완공되면 우리는 부러워하죠. 좋겠다, 힘들. 그죠? 근데 3년 동안 흙바닥에서 나가서 금융기관하고 싸우고 건설 업체하고 싸우고 그죠? 인부들하고 싸우고 신랑이 해서 이거 짓잖아요. 돈 한 푼 못 벌면서. 그게 뭐예요? 건물이 지어지면 월세가 들어온다는 확신이에요. 맞죠? 그 확신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검토의 시기는 되게 중요하고요. 사업을 첫 발을 내딛는 1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 17년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1년이었어요. 처음 1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올바로 이해하시고 5분만 더 쓸게요. 제가 원래 90분 강의만 하던 사람이라 여기 70분이죠.
있죠. 5분만 더 쓸게요.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되게 좋은 건 아시죠? 이거 2005년도에 나온 거예요. 한경 비즈니스, 경제지, 주간지죠. 그 당시만 해도 네트워크 마케팅한 생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표지예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제 피라미드다. 이제 다단계다.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죠? 한국이 미쳤구나. 별걸 다 이제 타이틀로 하네가 아니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고용 효과 450만 명이에요. 시장 규모 3조 원, 고용 효과 450만 명. 4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 벌어요, 안 벌어요? 그럼 제가 소비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하죠. 그럼 제 주변은 경제가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강남 바닥에서 가장 왕성한 경제지가 어딘지 아세요? 경제 왕성한데 선능력이에요. 거기 누스킨 백만장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 주변 가게들은 장사 진짜 잘 돼요. 4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여전히 검은 안경 끼고 이 어깨를 바라본다면 당신은 시대 흐름에 뒤처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대로 알아보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아이들 사회교과서에도 나와요. 직접 판매, 프로슈머 마케팅. 저희가 프로슈머죠. 누스키너들은 프로슈머예요. 앞으로 유통이 이렇게 변한다. 이런 신직업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서점에 가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서적도 있지만 경제지나 성공자들이 쓴 책을 보시면 그 책의 내용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아빠 가난아빠 저자가 쓴 부자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앞으로 21세기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직업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여기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포브스지라는 미국 경제지에서도 수년 전에 나왔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주식 되게 많죠. 회사들. 그중에 꼭 사야 되는 주식 10가지, 팔아야 되는 10가지. 이 안에 누스킨이 들어가 있죠. 이 이후에 누스킨 주가가 10배 급등했죠. 그죠? 지금 시작할 때 한 자리 숫자였던 게 지금은 100불까지 올라갔다가 한 70불, 80불 이렇게 하고 있을걸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안티에이징 기업의 선두주자예요. 곧 IT 업계의 애플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포브스지에 뭐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 모시고 오신 스폰서 분들과 이렇게 자료는 뭐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광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문에도 안 나오고 뉴스에도 안 하고 어디에서도 안 나오고요. 허물며 야구장에 입간판도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거 아시죠? 허벌라이프 그 맨체스터 그 프로야구 축구에 이렇게 돼 있고 아메이 하면 입간판 들어가고 그거 다 어디서 누구 돈으로 써요? 회원들 소비자들 돈으로 쓰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애 광고 홍보하면 안 돼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회사. 그렇죠? 이게 누스킨이에요. 광고 선전비 제로. 단 그 돈을 어디다 써요? 기부금에 써요. 예. 사회에 좋은 기부들 하고 이거 외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스킨 기업은 전 세계 많은 재단들을 통해서 기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뉴욕 증권거래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폐종식도 5차례나 진행한 회사입니다. 몇 달 전에도 했었죠. 예, 뉴욕 증권거래소고 여긴 사업자들이에요. 사업자들과 경영진들. 예. 자, 누스킨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인 건 뭐냐면 에이지락이라는 제품으로요. 지금 성장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100만장자 되는데 평균 몇 년 걸린다? 7년, 6년이면 된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3, 4년이면 가능하다. 저는 12년 걸렸어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100만장 되시는 보니까 얼마나 하셨어요? 물어보면 7년, 8년이더라고요. 대부분. 예. 근데 앞으로 시작하시는 분은 한 3, 4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2001년도에 사업 시작해서요. 에이지락이 런칭되기 전 8, 9년간은 50만 불을 벌었고요. 지금 2010년부터 2016, 17년 초까지 150만 불을 벌었어요. 지금은 또 많이 벌었겠죠. 이 수입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환경이에요. 꼭 지금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벨로시티가 뭔지.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좀 변했죠. 좋습니다.
자, 누스키는 세일즈가 아니라 이런 분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팔아요? 전 파는 거 못해요. 저도 못해요, 파는 건. 우리 일은 파는 일이 아니에요. 제 수입의 90, 거의 99%는 권리소득에서 버는 일이에요. 예. 저는 판매 못해요. 시작 때부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세일즈와 마케팅의 차이는 뭐예요? 세일즈는 파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이 보셨죠? 자동차 하면 세일즈, 보험하면 세일즈, 그죠? 정수기 하면 세일즈, 맞죠? 누스키는 세일즈가 아니에요. 마케팅이에요. 그 세일즈는 파는 거예요. 마케팅은 팔려나가는 장치를 만드는 일이에요. 곧 95% 사람들은 세일즈를 하고요. 5% 사람들은 마케팅을 해요. 그럼 우린 뭘 배워야 돼요? 파는 걸 배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마케팅 잘할 수 있어요? 배우시는 거예요. 그 이거와 똑같죠. 이들은 세일즈, 이들은 마케팅. 여기는 평범한 사람, 여기는 부자들이 있는 집단이죠. 부자들은 5% 사람들은 근로소득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비활동소득, 권리소득을 벌어요. 자산을 만들어요. 제가 지금 자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스킨으로 자산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죠. 자산 얼마나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500억 만들었어요. 500억 정도 자산. 왜? 제가 받는 소득은 그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죠.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예금 자산이 있죠. 건물 자산이 있죠. 그죠?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뭐가 자산이에요? 고객이 자산이죠. 저도 고객이 자산이라고요. 그죠? 곧 저로부터 생긴 고객들 만 몇천 명의 고객들이 매달 쓰는 제품의 로얄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건희 회장과 똑같다고요. 그죠? 그 10,000명 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장치가 만들었죠. 그 장치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시라고요. 판매 못해도 돼요. 잘하면 좋으면 조금 되겠죠. 우린 상속이 되는 이유가 자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다? 네. 내 거다. 회사 게 아니라 내 거다. 내가 죽어도 내가 만든 소비 회원들이 쓰는 제품은 우리 딸에게 들어간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씨와의 관계와 다를 게 없다고요. 맞죠? 자산을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 우리 판매 방식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입소문 마케팅이다. 곧 광고 홍보를 누가 한다? 내가 하고 소비자들이 한다. 그럼 뭐가 가장 좋아야 된다? 제품의 질이 좋아야 된다. 입소문 마케팅의 대표적인 것이 음식점이죠. 저 집에 홍닭이 맛있어요. 아니면 저 집에 백종원 그 돈가스 있죠. 거기 난리 난 거 아시죠? 그게 입소문이잖아요. 그죠? 방송에 그 효과를 타긴 했지만 진짜 맛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곧 손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 체험해보고 그 체험을 전달했기 때문에 광고 하나 하지 않아도 그 집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소비자를 50명 만들었어요. 이달에 한 달 매출이 권준범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권준범은 5명한테만 저 돈가스 집을 얘기했는데 이들이 누구 데려오고 해서 50명이 돈가스를 먹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죠. 그럼 매출이 일어났겠죠. 다음 달이 됐어요. 이들을 또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혼자 가요? 누군가 또 데려가죠. 그럼 50명이 다음 달에 80명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달에 100명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달에 500명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점포 좁아서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체인점 늘려야죠. 그죠? 그리고 전국에 체인점까지 막 늘었어요. 전 세계 체인점이 늘었어요. 그래서 17년이 지났어요, 이 돈가스 집이. 지금 맛과 품질 서비스를 17년간 지켰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10,000명 넘는 소비자들이 이 돈가스를 먹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시작이 권준범이 입소문을 내서 그 주인이 저한테 얘기해서 홍보 좀 해주세요 해서 홍보해서 그럼 앞으로 제가 홍보하면 제가 소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밀려서 오면 그들이 먹는 것에 대한 로얄티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돼요, 틀려요? 그죠? 그래서 약속했어요. 법적으로 계약 다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소비자가 만 명이 넘어요. 10,000명이라고 치고 10,000명이 매달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돈가스 집에서 먹고 있는 로얄티를 저한테 줘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 지금 돼지고기 팔았어요? 아니, 돈가스 팔았어요? 아니죠. 뭐 했어요? 돈가스 입소문 냈죠. 자, 전달의 핵심 체험했으면 만족했을 때 가능한 거죠. 전달은 누구한테 해요? 내 주변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돈가스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맞죠? 이게 누스킨이에요. 누스킨은 일단 체험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만족한지. 야, 이런 제품이라면 쓸 사람이 있지. 그게 사업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전할 땐 엄마가 아니라 피부에 관심 있고 건강에 관심 있고 꿈에 관심 있고 인생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와서 맛보게 해줘야 되죠. 그죠? 돈가스 집 맛보게 해줘야지 내가 막 다 설명해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001년 7월 달에 처음 자산이 2,000불로 시작했어요.
19명이에요. 19. 여기 일이라고 써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직접 전달한 사람. 이는 일이 전한 사람. 맞죠? 네. 그 다음 달이 됐어요. 54명이 됐네요. 54명. 19명이 54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입소문으로. 그 다음 달이 됐어요. 7,000불의 매출이라서 2,000불이 7,000불이 됐죠? 그죠? 54명의 소비자. 그 다음 달이 됐어요. 대점이 됐네. 11,000불의 매출, 2,000불이 11,000불이 됐어요. 96명의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세월이 지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이 돈가스 집 하나로 안 되니까 점포가 늘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돈 되는데, 이거 돼지고기 돈가스 되게 맛있는데, 권 사장님, 이거 우리 고객이신데, 여기 점포 하나 내실래요? 해서 받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도 손님 오겠죠? 똑같은 맛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 매출. 그리고 또 누군가가 얘기했어, 여기 매출. 이래서 10,00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비자 10,000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점포수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내가 직접 막 10개, 20개 만들 필요가 없이 한 6개 정도 만들어 놓으니까 이들이 또 점포를 만들고. 그럼 이들이 만든 점포의 매출의 로얄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권준범이라는 사람의 점포에 누스킨 매장에 한 달 동안 2013년 5월이네요. 갈바닉 젤을 쓴 사람이 1,122개의 물량이 나갔고, 미스트가 1,095개가 팔려나갔고, 인앤서가 678개가 팔려나갔고, 썬라이트가 613개가 팔려나갔고, 젤이 544개가 나고, 이게 한 달 동안 팔려나간 거죠. 자, 저는 재고가 있다 없다? 없다. 매장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점포 없죠? 그죠? 직원도 없죠? 물류 유통비도 없죠? 그러니 이렇게 매출 팔려 나간 거로만 해서 로얄티를 받고, 이 모든 관리는 누가 해준다? 본사에서 한다. 그렇죠? 사업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기 싫은 분야는 본사에서 다 해주죠. 그럼 저는 수입의 대부분이 99%가 다 내 수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우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언제예요? 아이씨, 날짜도 없네. 이러면 또 가라앉지 할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예. 자, 블루다이아몬드 평균 연봉이 5억 8,300. 저는 평균 연봉을 까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4,400. 그죠? 근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 백만장자가 되시면 이 정도의 월 페이는 받아요. 그죠? 백만장자가 되는데 제가 몇 년 걸린다? 지금 현재는 7, 8년이지만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3, 4, 5년 안에 가능한 일이 벌어져요. 왜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벨로시티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이제 대리점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만장자가 156명, 아니 저 500만장자가 156명, 1,000만장자가 70명, 2,000만장자 43명이 있습니다. 사실 누스키는 돈을 쫓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도 벌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오늘 사업 설명이 부족할 거예요. 사실 저는 뭐 회사에 대한 자랑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시고, 이 미래가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미래로 바꿀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 노력은 되게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의 도구로 지금 누스키를 검토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었다면, 평범한 은행원도 할 수 있었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 하나 자격 미달이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진중하게 우리 비즈니스를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검토해 보는 건 여러분들 몫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시간의 노력들을 해주시고, 내년 2019년은 누스킨과 함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